수요일은요, 글로벌 티키타카의 박종훈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엔비디아 이야기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많이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기 때문에 일단 우리 시장 흐름을 보면요. 상승세를 잠깐 개장해 보였다가 관망세가 좀 짙은 모습입니다. 하락으로 돌아섰고 일단 팀장님 엔비디아만 바라봐라고 주제 키워드를 잡아놨는데 이제 좀 그만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이 당연히 좋을 거잖아요. 근데 시장 눈높이가 이제는 너무 높아진 상황 속에서 예. 실적이 잘 나와도 실망 매물이 나오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사실 지금 엔비디아 하나만 보더라도 너무나도 큰 변수가 있는 미국 시장인데요. 엔비디아도 엔비디아지만 지금 뭐 미 대선에서도 여러 가지 변수들이 지금 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과거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니콜라를 정말 저세상으로 보냈던 공매도 기관이죠.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사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여러 가지 회계 부정 또는 뭐 AI 칩에 대한 뭐 수출 실패 뭐 그런 통제가 뭐 일부 어느 정도 그 회사 내부에서 좀 감추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 그리고 내부자 거래에 대한 불법적인 그러한 부분들까지 뭐 여러 가지 정말 이야기들이 좀 나오다 보니까 지금 AI의 트렌드를 대변하고 있는 그런 굵직굵직한 기업들의 변동성이 또는 변수가 너무나도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다들 아시다시피 정말 방송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엔비디아 실적 좋은 거 나도 알겠다. 예,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하고 계시겠지만 뭐 결국에는 기대치를 반영하냐 못하냐, 시장에서 그걸 선택하냐 안 하냐의 그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패를 우리가 보고 나서 시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금 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지금 시장에서 많이 주목하는 포인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엔비디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금리 인하 시사에 대해서 금리 인하 9월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되어 있는 부분, 또 미국 달러가 지금 약세를 또 보이고 있잖아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글로벌 증시 또는 미국 증시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는 뭐 당연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용지표 발표가 사실 다음 주에 실업률까지 해가지고 줄줄이 나옵니다. 네, 뭐 졸트 보고서부터 해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 잭슨홀에서 파월 의장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 고용지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마 다음 주도 엔비디아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다음 주도 정말 변수가 많다. 그리고 중동 전쟁, 뭐 이런 긴장감이 지속적으로 고조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 대선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해리스 후보의 지지율이 어느 정도 강한 모습을 보였지만 트럼프 캠프에서는 또 케네디 후보, 무소속으로 출마하셨던 케네디 후보가 지난 금요일 날 트럼프를 지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트럼프 후보 캠프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 이렇게 되면서 뭐 약간의 뭐 지지율의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아마 향후 미국 증시를 바라보시는 데 있어가지고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엔비디아에만 집중을 하고 있지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주목하고 있는 고용지표 공개가 되고요. 미국 대선입니다. 또 9월 초에 미국 대선 TV 토론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여전히 불거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제일 가까운 미래죠. 제일 가까운 미래라고 표현하기 그렇지만 오늘 새벽에 엔비디아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 좋은 거는 알겠고 일단은 블랙웰에 관해서 이 지연이 됐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시원한 발언이 나와야 투심이 또 회복이 될 텐데요. 오늘 이 글로벌 티키타카만 보더라도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무엇을 봐야 되는지 제가 한꺼번에 정리를 깔끔하게 일타 강사처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주세요. 자, 일단 우리 엔비디아 이제 체크 포인트 제가 정리를 좀 해왔어요. 체크 포인트를 한번 보게 되면 지금 여러 가지 시장에서 여러 이야기들 좀 나오고 있지만 그 부분을 제가 오늘은 좀 차치하고요. 우리가 그럼 무엇을 봐야 되는가?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어떤 부분에 가장 선택을 하고 그렇지 않고 매수를 하고 매도를 하고 이러한 어떤 기로에 서 있는 그러한 이제 여러 가지 체크 포인트들인데 블랙웰입니다. 블랙웰이 출시가 지연이 됐습니다. 지연이 됐는데요. 사실 우리 실적 발표에서 가장 중요한 게 가이던스겠죠. 가이던스에서 이 지연이 더 지연될까? 아니면 이 지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엔비디아 측에서 상쇄할 수 있는 그런 수익 모델이 있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지금 H100과 H200 또는
중국에 판매를 하고 있는 조금 저렴한 H20까지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이 지금 월가에서는 전부 다 블랙웰이 좀 지연이 됐지만 결국에는 수익적인 부분에서 또는 EPS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지금 H100이나 H200이 이런 수익적인 부분을 상쇄할 것이다라는 그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갑자기 막 나오고 있어요. 사실 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저도 이제 매번 보니까 이 친구들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약간 뭐 기대감이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실망할 매물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번 주에 들어서는 좀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게 더 불안한 거죠, 지금. 너무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지금 AI 고객사들의 데이터 센터 수요가 어느 정도가 되어 있고 어느 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가인데 이 부분도 지금 뭐 블룸버그나 여러 이제 리서치 기관들 좀 보게 되면 긍정적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 부분도 뒤에서 좀 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고 이제 성장률 둔화에 대한 우려. 사실 지난 우리 보게 되면 시장을 경악하게 만들었던 부분이 뭐냐면 총 마진 이익률이죠. 총 마진 이익률이 그때 당시에 뭐 79%를 또 기록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번에 또 지금 뭐 시장에 대해서 기대치를 충족시킬 수 있을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가이던스가 75%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이 내려온 부분을 시장에서 어느 정도 좀 받아들일 수 있을까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적정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부분이 체크 포인트지만 네. 패를 우리가 보고 그럼요. 좋게 얘기가 나오더라도 지금 좋게 나왔는데 랠리가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우리가 세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분명히 많기 때문에요. 정말 뭐 쉽지 않은 쉽지 않은 않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시청자분들도 댓글들을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하나씩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결국에 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분들이라면 엔비디아 실적을 안 볼 수가 없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어떻게 나와도 오른다에 한 표 던지시는 분들도 있고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고 미증시가 상승을 해도 우리 시장은 또 빠질 거다. 맞아요. 이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이 잘 나오면 오히려 국내 증시에서는 제로 소멸로 주가가 폭락하는 거 아닌가. 네. 예, 그 무적의 우리 이론이 있죠. 네. 선반영 이론. 선반영 다 그리고 선반영 된 거 코리아 아니냐. 디스카운트. 예, 네. 이러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제가 또 기사를 보니까 HBM에 대해서 뭐 전력 이슈, 그러니까 전력에 대해서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탄소 제로로 가는 데 있어가지고 전력 소모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가이던스가 좀 부정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냐, 네네. 예, 이렇게 또 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 부분은 우리가 정말 끝까지 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엔비디아가 하나하나 말씀드리면 엔비디아가 지금 좋지 않고 AI 대장주로서 지금까지 랠리를 끌어왔는데 그러면 향후 우리가 봤을 때 그럼 여기서 끝나면 엔비디아가 끝인가? 그렇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지는 않은 상황이고 뭐 블랙웰이 지연이 된 거지 블랙웰 개발을 중단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블랙웰은 또 뭐 앞으로도 어느 정도 지연을 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땡겨가지고 더 이제 수율적으로 우리가 확보가 된다면 개발을 더 일찍이 우리가 땡겨올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이고 혹시나 지연이 되더라도 뭐 내년에도 새로운 모멘텀이 또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엔비디아 자체가 지금 AI 그 메가 트렌드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게 좋습니다. 하나 제가 긍정적으로 말씀드리면 AI 트렌드라는 것 자체가 지금 엔비디아에 대한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엔비디아라는 AI의 트렌드가 2022년 말쯤부터 이제 시작이 됐다. 또는 뭐 중반부터 일부 종목이 이제 랠리를 하기 시작했는데 2022년 11월에 챗GPT가 나왔습니다. 네. 자, 그때 포워드 PER 우리가 향후 12개월 동안 이 기업이 벌어들일 여러 가지 수익이나 이런 부분을 해서 적정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될까라고 보고 있는 그런 포워드 PER 자체가 41배 정도가 됐어요. 네, 한 40배 뭐 후반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 포워드 PER이요. 이렇게 주가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 그때보다 더 낮습니다. 예, 40대 초반이에요. 그만큼 그러니까 과거에 AI라는 랠리가 이제 발생이 되는 챗GPT의 즉 출시 자체가 사실 지금까지 랠리를 끌어오는 하나의 원동력으로 이제 이제 불을 네네. 지폈는데 아직까지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싸다라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요. 뭐 그때와 비슷한
그런 밸류에이션을 여전히 지금 보이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지금 고평가다라는 평가에 있어가지고는 여전히 우리가 좀 그렇게 고평가는 좀 아닌 것 같은데 뭐 퀘스천 마크가 좀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봤을 때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엔비디아 관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시청자분들의 궁금증 중에 하나가 딥페이크 관련주입니다. 어제 장에 이어서 오늘 장에서도 딥페이크 이 보안 관련주가 좀 시세를 내주고 있는데 딥페이크 관련주가 향후에는 미국 대선 관련주로 떠오르지 않을까. 네. 딥페이크 관련주 해서 정말 많은 노이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떠한 산업이 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는 여러 후유증은 분명히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AI 관련해서 뭐 그중에 후유증이 또 딥페이크가 될 수 장단이 다 있죠. 그렇죠. 네. 예, 그 부분이 있고 뭐 우리가 전기차가 막연하게 정말 우리가 탄소 제로고 정말 친환경적인 이런 자동차가 된다면 이제 전기차의 전환 다들 긍정적으로 보실 거라고 다 봅니다만 또 만약에 화재가 일어나면 야 화재가 일어났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부정적으로 보는 시선이 있듯이 약간의 그 시소 게임이 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딥페이크 부분 같은 경우에는 향후 정부 측에서 그러니까 미 정부에서 어느 정도의 규제를 통해서 이 부분을 제약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사실 엔비디아나 여러 AI에 관련돼서는 이 부분 특히나 이 인권에 관련된 이런 부분은 여전히 우리가 뭐랄까요? 논쟁의 거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향후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사이버 보안주 지금 나오지만은 사이버 보안주도 우리가 꼭 지켜봐야 된다. 모건 스탠리에서 탑 애널리스트 분들이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AI 시대가 오게 되면 우리가 오히려 더 많이 봐야 될 게 사이버 보안주다. 자, 그런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사이버 보안주도 최근에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것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AI 열풍이 불면 불수록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이버 보안입니다. 사이버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는데요. 자, 관련주에 대한 전략을 세워주셨고 지금 시장이 반도체로만 눈이 쏠리고 있는데 반도체 말고 어떤 섹터를 눈여겨보십니까? 이런 질문도 올라오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번 엔비디아를 통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 뷰가 뭐냐면 시장이 환호할 수도 있고요. 또는 시장이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전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전부 다 우리가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환호하게 되면 지금의 랠리를 더 모멘텀 이어갈 것으로 다들 뭐 아시다시피 그렇게 보실 것 같고 저는 사실 한쪽에서 만약에 이번에 실망한다면 우리가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전략을 좀 가져가야 될까를 네네. 저는 더 집중하고 있어요. 네.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딱 두 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는 금리 인하고요. 당연 금리 인하고 두 번째가 미국 대선이거든요. 근데 미국 대선과 금리 인하 두 가지를 봤을 때 미 대선은 이제 정책주들이 아마 쏟아져 나올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지금은 법인세를 높이겠다 여러 가지 세금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민주당 측에서 나오곤 있지만 이제 전반적으로 정책적으로 또는 산업적으로 퍼져나가는 그 공약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은 집중해야 될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또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저는 지금 사실 엄청난 그 괴리율 제가 늘 여기 나와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너무나도 쏠림 현상이 있었어요. 미국 네. 주식은 그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소외됐던 금리 인상 시기에 너무나도 훼손이 됐던 그러한 주가를 보여줬던 기업들 네. 그런 기업들은 우리가 앞으로 향후 투자 포인트 좀 봐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금리 인하와 미국 대선이라는 변수에 좀 초점을 맞추면서 시장을 대응해보자라는 전략을 세워봤습니다. 자, 오늘도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유한.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